북저널리즘 위크엔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를 해설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소식을 살펴보는 위크엔드. 이번 이야기는 신아람 에디터가 준비했습니다. 무슨 이야기 준비해 주셨나요? 오늘은요, 색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색 이야기를 위크엔드에서 들을 줄은 몰랐는데. 그러니까요. 네, 무슨 색인가요? 자, 혹시 우리 혜림 MC 올해 색이 뭔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검은색? 좀 암울하니까. 저도 제 마음속에서 올해의 색은 약간 검은색 쪽에 가깝기는 합니다. 네. 그렇긴 한데 그건 저희가 정한 거고요. 자, 팬톤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렇죠. 네. 컬러칩 이렇게 만드는. 맞습니다. 네. 미국의 글로벌 색채 연구소 팬톤이 이제 정한 올해 2024년을 대표하는 색은요, 피치 퍼즈입니다. 좀 복숭아색 이런 색깔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볼터치색 중에서 약간 노란데 주황색인데 복숭아인데 복숭복숭한 거 있잖아요. 그 색깔입니다. 그 벨벳처럼 부드러운 복숭아색으로 모든 것을 포용하는 정신이 몸과 마음, 영혼까지 풍요롭게 하는 색이라고 팬톤 측은 설명을 했네요. 요즘 또 도파민 시대고, 네. 그래가지고 색깔 하면은 이게 검은색 아니면 뭐 형광 초록색, 뭐 빨간색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데, 그 편안하고 이제 부드러운 복숭아색 하니까 되게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그렇죠. 정화되는 느낌도 들고 그러네요. 이게 이제 괜히 팬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요즘 뭐 인스타라든지 디자인 쪽 레퍼런스 보면은 쨍하고 그냥, 그쵸. 형광 그냥 막 존재감 뻥뻥 소란스러운 이미지들. 맞아요. 너무 정확한 표현이네요. 그 소란스러운 이미지들, 그런 게 유행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한참 보다가 팬톤이 제시한 올해의 컬러를 보니까 이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정화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뭐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일단 팬톤 컬러 연구소의 얘기를 좀 들어보죠. 우리가 삶에서 굉장히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 우리를 보살펴주는 색상이 필요하다. 알고 계셨구나. 이분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분홍색과 오렌지 사이에 부드럽게 자리 잡은 벨벳처럼 부드러운 복숭아색은 모든 것을 포용하는 정신으로 몸과 마음, 영혼을 풍요롭게 해준다. 라면서 올해의 컬러를 팍팍 밀어주는 그런 멘트를 팬톤 측에서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우리가 또 복숭아 그러면은 약간 복숭아 솜털 포송포송 그쵸. 이런 이제 부드러운 촉감, 느낌. 그런 촉감까지 연상이 되잖아요. 이렇게 지금처럼 혼란한 때일수록 다른 사람들을 만지고 집으로 모을 수 있는 촉각을 통한 자극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느낀다라고도 했네요. 이게 참 팬톤 하면은 색깔 회사인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좀 철학적이고 조금 영감을 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올해의 컬러를 소개를 했다고 하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조금 여러 가지 좀 생각하게 되고 얘네 뭐지 싶기도 하고 그렇죠. 저 진짜 궁금한 게 이제 한 2016년 막 로즈 쿼츠 뭐 세렌디티 막 이런 색깔 나올 때부터 이제 팬톤 막 컬러집이 확 떴었잖아요. 올해에서. 근데 그때도 보면서 얘네는 뭘 하는 회사길래 색깔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맞아요. 사실 그리고 2016년도, 17년도 이때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화장품 회사들이라든지 이런 데서 팬톤하고 콜라보 해가지고 맞아요. 아이섀도우 팔레트 같은 거 내고 그랬단 말이에요. 저도 VDL이라는 LG생건에서 하는 메이크업 전문 브랜드가 있는데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잊으셨겠지만 있습니다. 그 VDL이라는 그 브랜드에서 나왔던 그 팬톤하고 콜라보해서 만들었던 그 아이섀도우 팔레트를 샀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대체 팬톤이 뭐길래 VDL하고 콜라보를 하지? 노르표 페인트랑 콜라보를 하지? 이상하잖아요. 근데
디자이너 분들은 이 방송 듣고 계신다면은 요 팟캐스트를 디자이너 분들이 듣고 계시다면 아니 얘네 무슨 이런 무지한 소리를 해라고. 근데 정말 궁금한 게 색상 회사?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색상이라는 게 무슨 봉이 김선달도 그러니까요. 아니고 어떻게 판다는 거야 네. 싶을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요 팬톤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네. 원래는 1950년대에 생긴 광고 회사였어요. 광고 회사. 네, 그때 생각해 보면은 광고 회사면은 1950년대예요. 네. 무슨 LED 광고를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아니 해봤자 뭐 옥외 광고나 찌라시 광고 그쵸. 뭐 이런 거 아니었겠어요. 네. 신문 전단 광고 이런 거. 그러니까 이 광고 회사는 인쇄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회사였던 거예요. 자, 이제 요 회사가 조금 잘 나갔었나 봐요. 그래서 네. 일손이 부족해지니까 알바를 한 명 고용을 하는데요. 그 이름이 로렌스 허버트라는 알바입니다. 네. 우리가 웬만해가지고 CEO 이름은 남기지만 알바 이름은 안 남기잖아요. 근데 요 알바가 그렇게 요망한 알바였던 거예요. 어떻게 요망한 알바였느냐? 요 허버트가 전공이 화학이었네, 화학. 화학. 예. 그래가지고 회사에 안료 같은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컬러로 이제 찌라시를 만들 테니까 그런 이 안료 재고라든지 컬러 잉크 생산을 약간 시스템화해요. 야, 또 굉장히 부지런하네요. 그렇죠. 네. 알바 주제에 네. 회사의 컬러 뭐 잉크 그러니까요. 이런 거를 시스템화. 예. 그래서 이 시스템화된 이 잉크 생산을 통해서 이 회사가 새로운 고객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익이 점점 늘어가요. 근데 정작 광고 회사잖아요. 광고 쪽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게 참 그래요.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회사가 수익은 나는데 정작 본업인 광고가 안 돼가지고 적자에 허덕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요망한 알바생 로렌스 허버트가 이 회사를 먹어버립니다. 야, 이거 거의 처음 들어보는 뭔가 인생 역전 스토리인데요. 그러니까요. 네. 알바가 회사를 먹었다? 우리 이제 이 팟캐스트 듣고 계시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 역전의 기회 어디에 있는가. 내가 비록 알바지만 그렇죠. 할 수 있다. 네, 할 수 있다. 회사 먹을 수 있다. 단 로렌스 허버트만큼 똑똑하고 선견지명이 있으면 말이죠. 자, 일단 이 허버트가 이제 그 회사를 딱 먹을 때에는 다 이제 꿍꿍이가 있었어요. 네. 나는 요 잉크 시스템하고 이 인쇄라는 산업을 접목을 해가지고 큰 돈 벌 자신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를 먹고 나가지고 제일 먼저 한 작업이 바로 색에다가 이름을 붙입니다. 야, 똑똑하네. 원래는 없었어요, 그런 게?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혜림 MC한테 제가 우리 그 초록색 있잖아요. 그 초록색 좀 정숙하고 조금 있어 보이는 초록색. 뭔지 알 것 같은데. 그 칠판 색깔 맞죠? 맞아요. 네. 칠판 색깔인데 그 칠판 색깔이 되게 여러 가지일 거 알죠. 그쵸. 그렇게 얘기하면은 혜림님과 제가 붓을 들어서 캔버스에 색을 칠했을 때 똑같은 색이 아닐 수 있다. 맞죠. 근데 이제 인쇄회사에다 저희 발주를 넣어요. 저희 이번에 책 표지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좀 있어 보이는 그 초록색, 정숙하고 막 똑똑해 보이는 그 초록색 그걸로 해주세요. 이러면은 저희가 책을 딱 받아봤을 때, 왜 이렇게 요란해? 그러니까 그쵸. 이 색이 그 색이 아닌데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색에다가 이름을 붙인다라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 스타벅스 초록색 있잖아요. 네네. 저희가 얘기했던 그 정숙한 초록색. 칠판 색깔. 그게 팬톤 3425입니다. 그런 식으로? 네. 그리고 파란색은 파란색인데 조금 고급스럽고 사랑스럽고 이게 하늘색인지 파란색인지 어딘가에 있는데 약간 초록색도 한 방울 섞인 것 같고 티파니 블루라고 하죠. 우리는. 네네네. 그거는 팬톤 1837입니다. 이런 식으로 색에다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인쇄소에 전화해서 팬톤 3425 색깔로 해주세요. 그러네요.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요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게 뭔 색인지는 알아들었어요. 근데 레시피가 달라. 만약에 영인의 인쇄소하고 철인의 인쇄소하고 그 스타벅스 초록색이 뭔 색인지는 아는데 그 잉크를 만드는 레시피가 달라버리면은 똑같이
스타벅스 초록색을 목표하고 만들었을 때 찍어보면 다를 다르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요렇게 그 매체마다 그러니까 종이에 인쇄를 하든 그다음에 천에다가 이제 인쇄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똑같은 색깔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레시피까지 개발에 붙인 것까지 요렇게 묶어가지고 정말 색상을 정의하고 솔루션을 제시하는 회사로서 이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진짜 딱 표준화를 한 거네요. 맞습니다. 펜톤이야말로 표준화를 통해서 그리고 이름을 붙이는 이 시스템화를 통해서 정말 전 세계에 색상과 관련된 모든 그 뭐 비즈니스를 다 먹어버렸다. 그 분야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회사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우리도 막 그 출판사 같은 데나 뭐 제품 이렇게 생산하고 이런 데서는 거의 이제 일의 속도나 뭐 시스템 자체가 아예 바뀌어버리는. 그렇죠. 우리가 만들고 싶은 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는 펜톤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네. 사실 저희도 이제 책을 낼 때마다 그 띠지를 중심으로 세계관에서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굉장히 엄청난 숙고 끝에 정해지는 거잖아요. 이 색깔이. 그러다 보니까 모니터, 인쇄소, 그 다음에 정말 이제 코팅까지 다 되어서 나온 그 책, 그 띠지까지 요게 서로 안 맞아 버리면은 정말 우리 일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쵸. 근데 펜톤 같은 경우에는 표준화를 해둔 이 컬러가 어떤 재료에 프린트 되든 동일한 색을 낼 수 있게끔 매칭 시스템을 만들어 뒀기 때문에 저희 같은 사람들도 여기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펜톤이 체계화한 이 색이 1만여 종이 넘는다고 해요. 와. 예, 이 정도면은 장사할 만하죠. 우리 이현대 에디터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저희도 인쇄 과정에서 색상 맞추는 작업하죠. 예, 그렇죠. 뭐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색상이 원체 다양하고 그리고 또 인쇄라는 작업이 인쇄기가 굉장히 정밀한 기계이기는 하지만 결국 아날로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디자인 파일을 넘겨서 실제 인쇄를 할 때 실제로 이제 막 종이에서 찍어내는 과정에서 그때그때 조금씩 색깔이 뭐 진하기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땐 가장 좋은 방법이 말씀해 주셨던 어떤 펜톤 컬러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고 일련 번호를 이제 전달을 하면서 그것과 비슷한 색상으로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최대한 이제 모니터 환경에서 봤을 때와 비슷하게 색깔이 나오죠. 그 정도로 좀 기준이 됐네요, 사실상. 이쯤 되니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네요. 그 2016년에 가졌던 제 의문이. 그쵸. 얘네가 네. 이제 권위가 있구나. 그쵸. 올해 색 같은 것도 발표할 수 있을 정도의 기업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표준화를 통해서 비즈니스 전반을 장악한 것뿐만 아니라요. 이 펜톤이라는 회사가 안에 연구소가 있어요. 야. 2024 트렌드 대전환 이런 책 내는 그런 연구소들 있잖아요. 네. 그런 수준의 연구소가 펜톤 안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뭐 어떤 이제 가수들, 어떤 아티스트가 이제 빌보드 차트에서 뭐 휩쓸었는지, 그다음에 어떤 뭐 그 이제 트렌드가 예술계에 있었는지, 그다음에 시사적인 이슈, 정치적인 이슈는 뭐였는지,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변했는지 야. 이런 것까지 연구를 해서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의 색을 선정을 하고 이제 낸다고 해요. 네. 그러니 아까 제가 2024 그 올해의 색 말씀을 드리면서 아니 복숭아 색이라고 하면 될 걸 그 피치 퍼즈라고 하면서 무슨 뭐 집으로 모으고 뭐 사람을 만지고 이런 철학적인 얘기까지 하냐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이 펜톤이라는 회사 안에 그러한 트렌드 연구소가 하나 따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 정도로 좀 진심이네요. 정말. 완전 진심이죠. 네. 생각해 보니까 정말 아까 2016년 얘기도 하긴 했지만 네. 그 전까지도 진짜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진짜 네. 펜톤 컬러 얘기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콜라보 제품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랬잖아요. 다양하게 나오고. 네. 그래서 이제 왜 갑자기 근데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펜톤이 조금 올해의 색깔 발표하는 거에서 조금 우리가 좀 멀어진 건가. 맞아요. 콜라보도 좀 줄어들고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대체 무슨 색깔들을 그러면은 발표를 했었는지 코로나 이후부터 조금 살펴볼게요. 네. 2019년도에 리빙 코랄이라는 색을
색깔을 발표를 했어요. 쨍하기는 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네. 붉은 기운이 좀 많이 도는 그런 코랄이라기보다는 약간 저는 제 눈엔 좀 자주색으로 보이던데 코랄색이라고 진짜요?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주황색하고 핑크색 사이의 컬러라고 해요. 근데 요때에 약간 이 팬톤이 발표를 하면서 우리가 해양 생태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갑자기? 그러면서 산호에서 볼 수 있는 생명력을 강조를 하고자 이 색깔을 선정을 했다. 아, 산호 색깔이군요. 예. 예. 산호 색깔인데 근데 보면 너무 빨개. 뭐 그런 색깔. 예. 예. 이때부터 약간 뭐랄까 좀 많이 철학적으로 좀 틀었구나. 예, 많이 틀으셨어요. 예. 그러면서 2020년도에는요. 클래식 블루로 이제 돌아옵니다. 따뜻한 느낌이 드는 파란색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불확실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전하고자 했어요. 근데 이제 색깔 자체 좀 따뜻하고 이렇게 간 거죠. 근데 요거 되고 나서 발표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네. 코로나 팬데믹 선포됩니다. 아, 클래식 블루가 아니라 코로나 블루가 돼버린.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굳이 팬톤 컬러하고 콜라보하고 이럴 정신이 없어진 거죠. 마스크 사기 바쁜데. 아, 맞아요. 지금 마스크로 얼굴을 다 덮어놨는데 무슨 클래식 색깔이에요. 블루로 아이섀도우를 합니까? 이건 말이 그쵸.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2021년도 되니까 색깔을 이제 안 되겠다. 2개나 발표를 해봐요. 그래서 얼티밋 그레이하고 일루미네이팅이라는 그 색깔을 발표를 하는데 네. 이제 코로나 한가운데에 있던 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자갈에서 따온 회색에 가까운 컬러 그리고 태양의 힘이 스며든 따뜻한 노란색 그늘 그래서 그런 두 색을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요거 조금 듣기만 해도 약간 아리까리하지 않나요? 저는 이거 설명 들으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이제 향수 있잖아요. 향 설명 있죠. 네네. 뭐 따뜻한 연인의 품속에서 맞는 뭐 생화의 향기가 나는데 그게 네네. 또 어떻게 되고 막 그래서 이거 소설을 읽는 건가 싶은 맞아요, 그 정도로 맞아요. 좀 현학적이 돼가네요. 네. 예. 사실 팬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올해의 색을 발표를 하면서 트렌드도 잘 분석을 하고 이래서 요거다라고 이제 탁 부러지게 설명을 해주고 그러니까 네. 또 발표한 색깔들이 대부분 다 이뻤어요. 그쵸. 쨍하고 요 콜라보 하고 싶게 생겼어. 네. 그래가지고 잘 됐었는데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부터 약간 너무 좀 현학적이 된다든지 발표하는 색깔이 아리까리하다든지 네. 뭔가 조금 길을 잘못 찾았다. 선명성, 표준성 이런 것들을 무기로 삼았던 팬톤인데 네. 근데 이렇게 조금 뭔가 깊이 있는 뭔가를 너무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노선을 잘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2022년부터 다시 조금 쨍하게 노선을 바꿔봐요. 네네. 2022년도에는 베리페리라고 해가지고요. 그 블루 중에서 약간 그 블루베리 우유 색깔. 아, 블루베리 우유 색깔 딱 와닿네요. 네. 네네. 그 블루베리 우유 색깔인데 블루베리가 조금 진해. 이런 겁니다. 네. 요거 같은 경우는요. 이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가 디지털에 굉장히 많이 천착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디지털 세계와 현재 이어주는 그런 사이버틱한 느낌을 주려고 베리페리를 했다고 하고요. 2023년도에는 비바 마젠타 하면 딱 자두 껍데기 색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활기와 생기로 가득하며 즐겁고 낙천적이다.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활기찬 빨강, 진홍빛 컬러를 선정을 했습니다. 다시 쨍하게 돌아오는 왔는데 예전만큼의 명성은 아직 되찾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전 좀 올해의 컬러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네.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네.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저는 사실 올해 약간 올드머니 룩 같은 거 조금 유행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차분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쨍하고 정신없는 디자인과 색들이 조금 그리고 약간 Y2K 느낌들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차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이런 베이지에 가까운 색이다 보니 어느 정도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기는 해요. 근데 워낙에 색깔이 차분하다 보니까 이 색이 과연 주인공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요건 있어요. 제가 작년에 무슨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렇게 네. 그 동북아시아권에서 하는 모든 아트페어를 다 다녀오지 아, 않았겠어요? 네, 맞습니다. 홍콩, 일본, 서울까지 다 찍었다. 정말 그러느라 가산을 탕진하고 지금 빈털터리가 되었다. 근데 그런 이제 아트페어도 다녀보니까 약간 색깔 위주로 해가지고 조금 예전에 단색화 느낌을 다시 재현한 그런 종류의 그 젊은 작가들이 좀 많이 있는데 네. 그런 분들이 여리여리한 파스텔 톤 그런 거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쓰는 걸 발견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 보면은 또 이거의 주인공이 못들한 번은 없나? 이런 생각도 또 드네요. 그러네요. 네. 저는 이제 아까 올해의 컬러를 검은색이 아닐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현대 에디터는 좀 올해의 색깔 뽑는다면은 뭐라고 뽑으시겠어요? 저도 사실 검은색 생각했었는데 이제 해리맴 씨가 하셨으니까 네. 이제 급하게 바꿔보자면 형광색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형광 초록색이요? 네. 초록인데 이제 막 눈부신 좀 사이키한 그런 형광색이요. 저는 이 말씀 듣자마자 왜 그 색깔 고르셨는지 알았어요. 왜요? 저희 위크엔드의 상징색이잖아요. 맞네요. 위크엔드 색깔이네요. 네, 맞습니다. 위크엔드 썸네일의 바탕색. 2024년은 위크엔드의 해가 될 것이다. 아니 뭐 사실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듣고 보니 그 의도가 훨씬 더 좋았던 것 같네요. 네. 원래 의도는 뭐였어요? 뭐 이제 앞서 이야기하셨던 어떤 뭐 지금 현재 세계에서 두 개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도 하고 또 아마 한 40여 개국에서 이제 큰 선거들이 열리는 해여서 네. 정말 혼돈의 격변의 한 해가 아닐까 현란한 그래서 이제 형광색을 한번 꼽았는데 위크엔드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꼽은 걸로 네, 그렇게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가름을 하는 걸로 하고요. 네. 예, 신아람 에디터는 어때요? 저 같은 경우는 글쎄요. 저는 오히려 요즘 같은 시대야말로 네. 약간 흰색 이런 것들을 조금 올해 색으로 꼽아보면 어떨까. 차분하고 단정하고 이런 마음이 조금 필요한 때가 맞아요. 아닐까 이런 생각도 조금 해보게 됩니다. 네. 하지만요. 저희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올해의 색깔을 다양하게 꼽아봤잖아요. 네네. 이 마이크로 트렌드의 해잖아요. 이제 그쵸, 그쵸.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네. 올해의 색이라는 어떠한 딱히 잡고 끌고 가는 그러한 거대한 메가 트렌드를 이야기하기보다는 개개인이 색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보고 이해하고 또 많이 생산자로서 써보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예측도 조금 해보게 되네요. 네. 그래서 자신의 색을 찾는 2024년 그런 다양한 색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같이 담아봅니다. 네. 저도 한 해 좀 마무리할 때 네. 올해 나의 색깔은 뭐였나 이런 아. 것들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문득 드네요. 좋네요. 너무 네. 좋네요. 12월이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이름은 좀 많이 들어봤지만 정체가 흐릿했던 펜톤이라는 회사의 정체 그리고 올해의 컬러의 함의까지 살펴봤습니다. 북저널리즘 위크엔드는 북저널리즘 웹사이트와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네이버 오디오 클립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내일도 위크엔드에서 만나요.